그래요. 이 녹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발자 친구들은 꼭 오늘 그 안에 들어있는 아마 시작하기 위한 방법이랑 내가 원하는 그림을 원하는 자리에 올려놓고 걔가 이제 매 시간마다 매 프레임마다 각각 필드의 값을 변경해 가면서 마치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내 그림이 약간 자유롭게 그럭저럭 현실적인 무빙을 보이는 것 같은 거를 한번 구사를 해보는 게 그 튜토리얼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입력, 키보드랑 마우스 입력을 어떻게 다루냐에 대한 설명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pdf 파일을 여러분이 제가 그 .pdf 파일의 원본을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프로그램을 써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PDF로 저장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pdf 파일을 열 때 똑같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에지 웹 브라우저를 써서 열어가지고 구경을 하시면 장점이 복사 붙여넣기가 깔끔하게 돼요. 가끔 .pdf 파일도 복붙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분명 윗줄 아래에 바로 아랫줄이 있는데 드래그하면 요상하게 선택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 .pdf 파일은 그래도 되는 형식인데 여러분이 에지 브라우저를 쓰면 조금 더 깔끔하게 내가 보는 코드 내용 그대로 이클립스에 붙여넣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한다면 빠르면 1시간 안에 끝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개발자 친구들 시도를 해보시고 다른 직업 뭐 매니저라든가 발표자라든가 디자이너 친구들도 오늘은 일단은 요걸 한번 같이 시도를 해봅시다. 저는 일단 팀별로 앉아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모르겠네 하면 개발자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잘 안 된다라면 제 도움을 받아가면서 다른 직업 친구들도 한번 타인의 삶을 감적 체험을 해보고 가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우리의 게임을 구성할 예정이구나. 그러면 이런 느낌의 게임을 만들 때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림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둘 수가 있을까와 같은 요걸 가지고 내가 플레이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표 자료를 구성할 거냐 라든가 와 같은 다양한 것들을 추가로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일단 얼추 끝내둔 다음에 자유롭게 쉬는 시간 가지시고 오늘 수업 시간 안에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정할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팀장님들은 다 오셨습니까? 손 들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일단은 팀장 친구들은 예년에는 늘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할지 말지 조금 고민 중이에요. 이제 우리 팀이 이런 거 만들 거다. 아직 준비된 건 1도 없지만 아무튼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 답변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치는 느낌의 간단한 행사를 먼저 진행하고 최종 버전을 만들러 갈지 아니면 그냥 쿨하게 스킵할지를 팀장들 모여서 투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오늘은 아니고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짤막하게 진행할 것 같아요. 요 제안서 발표라는 친구는 그 예능 점수랑은 1도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점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해 볼 수 있을 거니까 이건 투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팀별로 뭐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저 수업 안 하고 여러분 수업 안 듣는 시간대를 적당히 골라서 30분 내지 뭐 길어야 1시간 정도 시간 동안 살짝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팀별로 우리 이때가 적당한 것 같다. 이때 저 사람 부르자, 소환하자.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요 슬라이드에다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제 타임 슬롯을 할당을 할게요. 그래서 뭐 저는 거의 늘 학교에 있을 수 있으니까 24시간 학교에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수업하는 시간대만 빼면 우리 게임 프로 수업하는 시간이랑 수요일 19시부터 3시간 동안 그렇게 총 6시간을 빼면 그럭저럭 자유롭게 저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크게 고려하지 않고 적당히 시간대 잡아가면서 저한테 바로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뭐 하냐? 뭐 만들 거냐를 구체적으로 조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 선택지를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짤막한 스케치 정도를 해놓고 온다든가 하는 식으로 들고 오시면 저랑 같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할 예정인가요? 저렇게 할 예정인가요? 와 같은 느낌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조율을 할 거예요. 이렇게 내 팀의 의견을 다 듣고 내 팀의 전반적인 난이도를 어느 정도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보정하는 작업이 그 뒤에 이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지금 프로토타이핑 하고 있잖아요. 초기 버전 만들고 있잖아요. 자, 그런 걸 이제 15주차에 최종 발표를 한다 치면 지금 당장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될, 지금 당장 우리가 꿈을 꾸기 위해 일단 세워봐야 될 초기 버전은 어느 정도를 집어넣어 두는 게 나을까를 같이 한번 토의를 하고 개발자 친구가 밤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이제 그 기간 동안 어떤 것들을 추가로 준비를 해둘 수 있을 거냐를 업무 나누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팀별로 앉아 있나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오늘은 일단 이제 곧 카메라를 끌 거예요. 막 앞에서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설명하고 하는 건 특별히 없으니까 자유롭게 옆에 공간까지 해서 팀별로 앉아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라이드는 특별히 없고 이제 주로 개발자 친구들 또는 개발자 친구를 도와주기 위한 다른 친구들 위주로 일단 살짝 구경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일단 지금 올려둔 거 임포트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카메라를 끈다 하더라도 지금 제 옷에다가 부착해 놓은 마이크는 수업 시간 내내 켜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수업 도중에 우리 팀 옆에 와서 훈수 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그 음성 파일 중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걸 잘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유튜브에 올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12주차 예시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올려놓은 상태고 그거를 살짝 같이 구경을 해봅시다. 일단 제가 지금 대충 들은 내용들만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팀이 엔간하면 공통적으로 사용할 만한 요소를 두 가지를 뽑아갖고 예시를 지금 들고 온 상태예요. 그래서 임포트 하시면 이제 평소 봤던 그런 프로그램 점 자바랑 그 다음에 게임 프레임 두 가지 버전 해갖고 만들어서 올려둔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점 자바에서 이거 제가 모드 1로 바꾸고 올렸어야 되는데 모드는 2로 돼 있는 거 1로 바꾸고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시부터 빠르게 구경하고 그 다음 예시 구경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수업에서 여러분 다 할 줄 알겠지 하고 대충 하고 넘어갔었던 랜덤 값, 임의의 값, 그러니까 키보드 치는 마우스 조작하는 사용자도 뭐가 나올지 모르고 코드 짜는 우리조차도 개발자님들조차도 모르는 제3의 경로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때그때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값을 자바에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요소의 위치 내지는 크기 같은 것들을 임의로 정할 수 있겠구나 같은 거를 확인해 보기 위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짜고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하시면 네모수 0개 해가지고 나오고 얘는 간단하게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전체 800 곱하기 600에 해당하는 공간의 임의의 위치에 새로운 파란색 네모를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지금 네모가 50 곱하기 50 사이즈예요. 그 다음에 800 곱하기 600 네모입니다. 전체 화면은.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800 곱하기 600 하면 전체는 48만 픽셀인데 이게 50 곱하기 50 하면은 2500이죠. 2500을 빼면 겹치지 않고 192개를 바둑판 모양으로 타일 모양으로 쫙 나열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 스페이스바 대충 막 20번 30번 누르다 보면 벌써부터 이제 이런 느낌으로 두 개의 네모가 서로 영역이 겹치는 느낌으로 화면에 배치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랜덤은 저런 식으로 겹칠 수도 있는 거니까 현재는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느낌으로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프로그램.자바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시 원 프레임 점 자바를 보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코드 보니까 예시 원 프레임 인스턴스 만들어 갖고 그걸 갖고 지금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얘에 대한 정의를 확인하고 싶다. 대부분 상황에서 다른 개발 환경에서도 엔간하면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이름의 마우스 갖다 대고 다짜고짜 클릭을 하시면 엔간하면 그 친구에 대한 정의 중괄호 내용물을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예시용 프레임.점 자바를 열어줍니다. 자, 여러분 파이썬에서 랜덤 개념을 쓸 때 그때는 모듈을 임포트를 해갖고 썼잖아요. 임포트 랜덤 엔터 쳐두면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임의의 숫자 하나 꺼내서 쓰고 싶을 때는 뭐를 썼습니까? 랜덤 점 하고 아마 randint라는 함수를 써봤었겠죠. 그래서 3,5 하면 3 이상 5 이하의 임의의 인트 형식 값이 하나 튀어나오는 느낌으로 여러분 사용을 해봤을 겁니다. 그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자바에도 구성이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스캐너 썼을 때랑 비슷해요. 스캐너 쓸 때 이제 키보드 입력용 스캐너 하나 인스턴스 만들어 갖고 나중에 점 찍어서 넥스트 라인 등등등 해서 쓸 수가 있었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자바 동네에서 랜덤 뭔가를 쓰려면 이렇게 java.util.random 형식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형식 뭐 가장 편하게 간다면 non-static field 선언을 적어두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인스턴스 하나 미리 뽑아 놓고 스타트 하겠다와 같이 한 줄만 적어 놓고 진행하시면 깔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지난 시간 우리 튜토리얼 할 때 봤던 그런 비슷한 느낌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네모들은 전부 다 요 rect라는 형식 인스턴스로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걔네들 xy 좌표는 위치는 각각 다를 수 있는데 너비 높이는 50 곱하기 50으로 일단 맞춰놨습니다. 그림은 다 똑같은 rect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그림을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가 대충 하고 생략을 했었는데 그 파이썬의 리스트 형식 여러분 써본 적 있잖아요. 대괄호 1, 2, 3 대괄호 닫고 하면 리스트 하나 만들 수 있었죠. 거기다 이제 대괄호 0, 대괄호 1, 대괄호 2 하면서 여러 칸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또는 점 어펜드를 한다든가 아니면 더하기 는을 한다든가와 같은 느낌으로 원래 3개 들어있었던 걸 이제 4개 들어있는 걸로 바꾼다든가 하는 식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했어요. 그런 식으로 쓰고 싶다. 예를 들어 뭐 적 캐릭터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10개가 있을지 20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그때마다 만들었다가 지웠다가 하면서 쓰고 싶다라면 역시나 java.util 소속인 ArrayList라는 친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파이썬이랑 다르게 파이썬의 리스트 형식은 사실은 대부분의 파이썬 국면에서는 거기다가 무슨 형식 값을 담을 수 있냐 하면 그런 조건이 기본적으로는 부여가 돼 있지 않죠. 리스트에다가 0번째 자리에는 int 값 넣고 1번째 자리에는 str 형식 값 넣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자바 동네는 그런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요 형식 이름 적을 때 뭐를 담기 위한 어레이 리스트를 쓸 거냐와 같은 느낌으로 꺽쇠 표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형식 할 거다 아니면 드로우블 오브젝트들을 담을 거다 등등등과 같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인스턴스 실물 하나 만들어서 담아놓고 스타트 하면 나중에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실제로 쓰는 코드 예시 있으니까 이따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 친구들 초기 버전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디자이너 친구들은 아직은 우리 게임에서 실제로 사용할 고품질의 이미지를 아직은 준비를 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개발자 친구는 얼른 미리 코드를 짜둬야 어디서 오류가 나나를 확인을 해야 나중에 최종 버전 만들 때 조금 더 편하니까 그 친구가 그림을 아직 안 줬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임의로 일단 파란색으로 대충 퉁쳐놓고 가자, 얘는 빨강색으로 퉁쳐놓고 가자와 같이 색상만 잡아놓고 그걸로 요소를 칠해가면서 코드 작성을 할 수가 있도록 요 이미지스 점 하면 create temp image라는 메서드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쓰시면 그럭저럭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지스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이제 로드 이미지 써봤잖아요. 그림 파일 담아놓고
얘는 이제 진짜로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 그렇지 않고 create temp image라는 친구를 쓸 수가 있고, 자동 완성 당해보면 이제 첫 번째 인수로는 칼라 형식 인스턴스 하나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COLOR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java.awt 형식 칼라 형식 이름이 튀어나올 겁니다. 엔터 쳐서 자동 완성 그 임포트 문 자동 완성 당해주시고 점 찍어 보시면 여러분이 아마도 이미 중학교 때 배웠을 그런 색상 이름들이 튀어나와요. 원색 계통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쓰시는 게 아마도 가장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16색이니 뭐 32색이니 하는 그런 데 들어갈 만한, 색연필에 들어갈 만한, 컴퓨터 동네에서 말하는 원색 계통, 완전 녹색, 엄청 보기 불편한 녹색, 완전 파란색, 엄청 불편한 파란색 같은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회색만 어두운 회색 있고요, 검은색 등등 있고요, 마젠타 있고요, 오렌지, 핑크 등등등 이런 것들을 골라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파일 이름 대신에 색상을 하나를 지정하고, 그래서 그 색상으로 1픽셀짜리 가짜 그림을 만들어 두는 셈이에요. 그리고 걔를 무슨 이름으로 부를 거냐까지 정해 두시면 사용할 준비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요 루트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디자이너가 엄청 큰 그림을 나한테 전달했다 하더라도 드로우블 오브젝트 자체 크기가 50 곱하기 50밖에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확대 내지는 축소를 해서 보여주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면 보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최종 버전에서는 해상도를 맞추는 게 좋을 텐데, 아무튼 확대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색상 하나로 전체를 칠할 예정이다라면 그냥 1픽셀짜리 그림만 만들어도 충분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파란색을 1픽셀짜리 그림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0번 버튼으로 지정해 놨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이 블루 대신에 나 블루가 싫다, 블랙이 좋다 하면 블랙으로 바꿔서 컨트롤 F10을 누르시면 스페이스바 누를 때마다 까만 네모를 보여줄 겁니다. 물론 이거 복붙해 가지고 여러 색상을 미리 지정해 놓고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그럼 이제 업데이트 메서드 정의 내용을 보시면 뭐 그때 봤었던 코드 있고, 한가운데 이제 사용자 입력을 다루기 위한, 스페이스바 입력을 다루기 위한 분기 흐름이 있습니다. 모든 프레임마다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연타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번 프레임에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눌렀었다면 새로운 네모를 구성해서 인스턴스 만들어서 어레이 리스트에 담아 놓는 것까지 작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제목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모수 원래 0개였던 거를 저 어레이 리스트에 네모가 몇 개 들어있냐를 확인해서 그것만큼으로 변경을 하는 코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 그 파이썬에서 random.randint 썼던 거랑 비슷하게 이 RAND는 우리가 위에서 정해둔 얘 소속 non-static field 이름이고, 거기에 random instance 하나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간하면 여러분 이번 게임 프로에서 게임 만들 때는 저런 랜덤 인스턴스는 딱 하나만 만들어 놓고 계속 써먹으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아무튼 저 필드 이름에다 점을 찍고 next int라는 친구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대충 쳐보세요. 랜더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이런저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사실 이건 파이썬의 랜덤 모듈도 비슷한 느낌으로 제공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아무튼 더블즈, 인트즈 같은 거 있고요. 요건 그나마 최근에 나온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밑에는 next 계열 친구들, 예를 들어 true, false 둘 중에 하나 골라줬으면 좋겠다. next 불린 호출하시면 됩니다. next 더블 호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엔간한 상황에서 이렇게 소수점 달린 숫자, 임의의 소수점 달린 숫자를 나한테 줘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동네에서는 0에서 1 사이에 임의의 수 하나를 던져주도록 보통 설계를 해요. 그렇지 않고 좀 더 속도를 중시하는 동네에서는 1에서 2 사이에 임의의 수 하나를 던져주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놓는 편입니다. 일단 자바 동네에서는 0.0 이상 1.0 미만의 범위를 갖는 균등분포 임의의 수 하나를 던져주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밑에 있는 다른 버전들은 이제 0 이상 몇 미만으로 할 거냐 또는 몇 이상 몇 미만으로 할 거냐까지 여러분이 지정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더블 형식에 대해서도 있고 플롯 형식에 대해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익스포넨셜 분포를 갖는 가우시안 분포, 요게 이제 정규 분포죠. 그래서 평균이랑 표준 편차 얼마를 따르는 정규 분포 임의의 숫자 하나를 얻고 싶다라면 넥스트 가우시안 쓰시면 돼요. 지금 예시에서 쓰고 있는 넥스트 힌트 친구는 이제 상한선 0 이상 바운드 미만의 임의의 수를 뽑거나 아니면 오리진 이상 바운드 미만의 임의의 수를 뽑거나 하는 용도로 여러분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내가 직접 퍼센트 더하기 연산자 써가면서 복잡한 수식 적지 않아도 되게 이 정도까지는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렇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실행을 하고 있나? 실행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그 임의의 숫자 하나를 뽑아서 걔가 새로운 네모의 XY 좌표가 되도록 지금 설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페이스바 연타를 해보시면 새로운 네모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임의의 위치에 지금 추가가 되고 있기는 한데 모든 네모들이 다 자신만의 영역 50 곱하기 50 영역이 전부 다 요 800, 600 네모 안에 잘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걸쳐가지고 새로운 네모가 나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여러분이 어떤 네모에 대해서 정하는 XY 좌표는 2D 동네에서는 XY 좌표는 기본적으로 요 전체 네모의 왼쪽 위 점이 몇 컴마 몇이냐를 정하는 셈이에요. 따라서 왼쪽 위 점, 그러니까 맨 왼쪽 좌표가 0이다라면 얘는 화면 맨 왼쪽에 걸리게 될 겁니다. Y좌표가 0이다라면 맨 꼭대기에 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랑 위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오른쪽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네모의 X좌표를 800으로 지정한다라면 지금 화면 가로 길이가 800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네모의 왼쪽 위 점이 이 화면 오른쪽 끝이 돼버립니다. 여기서부터 50 곱하기 50 네모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화면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목표가 화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네모를 만들겠다라면 여러분이 주사위 굴려서 뽑아야 되는 X좌표의 범위는 0 이상 800 미만이 아니라 이 친구의 너비만큼을 뺀 750 미만 여기까지가 이제 상한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0에서 여기 사이에 임의의 X좌표 하나를 뽑아서 지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따라서 그거에 해당하는 뺄셈식은 아마 보통은 적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세팅스 한 다음에 점 찍으면 현재 화면의 너비랑 높이 튀어나오니까 거기다가 네모 자체의 너비랑 높이를 각각 뺄셈을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주사위로 굴려서 새로운 네모의 XY 좌표를 지정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 어레이 리스트에 담는 것까지는 일단 이렇게 잘 해두고 있고 이렇게 매번 새로운 네모 만들 때마다 벡트즈 어레이 리스트에 담아두기만 했다면 이제 이걸 그리는 입장에서는 지금 벡트즈 안에 들어있는 모든 네모들을 한 번씩 그리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매 프레임마다. 그 작업을 지금 요상하게 생긴 포문을 써서 구성을 해둔 상태입니다. 근데 요거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자바 동네에서의 포문이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건 저만 칠게요. 뭐 i는 0에서 뭐 9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 L4G 할 때 저런 포문 많이 봤잖아요. 자, 이런 거 말고 지금 이 예시에 적혀 있는 이런 느낌의 포문을 적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얘는 여러분 파이썬에서 포문 써봤죠. for 어쩌고 저쩌고 in 어쩌고 저쩌고 콜론 엔터 치고 스타트 하는 파이썬의 포문 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넘버즈는 3, 5, 7 막 이렇게 담아둘 수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넘버, 인, 넘버즈와 같이 포문 첫 줄 구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프린트, 넘버 하고 요 인 왼쪽에 적어둔 요 이름을 써서 여러분은 수식을 적고 문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실행하면
화면에 3 엔터, 5 엔터, 7 엔터가 출력이 되죠. 자, 요때도 이제 요 포문 첫 줄을 읽을 때 넘버즈 안에 있는 각각의 넘버들에 대해서 4가 뭐에 대해서니까 요 내용물 문장을 실행해라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읽었을 겁니다. 요거랑 거의 유사한 느낌으로 자바 동네에서도 적을 수가 있어요. 렉트즈, 지금 네모들 담기 위한 형식, 어레이 리스트 친구란 말이에요. 렉트즈 안에 있는 각각의 네모들에 대해서 점 드로우를 호출한다, 드로우 G를 호출한다와 같이 적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렉트즈에서 가장 처음 집어넣은 거 꺼내 갖고 쓰고 그 다음 거 꺼내 갖고 쓰고 등등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썼던 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인스턴스들을 다루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이제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게 가능했는데 아쉽게도 어레이 리스트 친구는 이게 안 됩니다. 요것만 살짝 다른 점이에요. get 해갖고 0번째 거, 0번째 인스턴스를 가져온다. 대괄호 0 대신에 요걸 적어야 된다만 빼면 그때랑 동등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vectors.add 하면 맨 뒤에다 추가하는 거고 그 외에 여러분이 원하는 뭔가를 빼낸다라든가 등등 작업을 수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포문이 불편하다. 우리 그 엘포즈 할 때 썼었던 람다식을 쓰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두면 이제 이 위에 적혀 있는 포문을 내가 직접 적는 게 아니라 요 for each라는 메서드 정의 안에 그게 적혀 있어서 걔가 알아서 벡트즈 안에 들어있는 거 하나하나씩 꺼낸 다음에 요 수식을 우리 대신 계산을 해줄 거예요. 위에 있는 코드랑 아래에 있는 코드는 실질적으로 동치가 됩니다. 아래 거가 더 편하면 아래 거를 쓰시면 될 거예요. 자, 저렇게 다 마련돼 있으니까 여러분 뭐 장애물 한두 개만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개 보여줄 예정이잖아요. 그럴 때 이걸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궁금한 점 여기서 좀 더 우리 게임은 여기서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궁금한 거 있습니까? 그 드로우하고 오브젝트 삭제하는 거는 뭐지? 그냥 싹 다 널로 바꿔놓은 다음에 값이 그렇게 들어가서 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랑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랑 두 개가 달라요.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거는 그냥 그치 걔를 더 이상 그 어디에서도 쓸 수 없게 만들면 되긴 해요. 그럼 알아서 정리될 겁니다. 파이썬이랑 똑같아요. 자, 다른 궁금한 거. 네. 키보드에 이 행동을 하라라고 명령을 주는 거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쉽지만 여기서는 직접 분기를 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스페이스바를 딱 누른 프레임에 새로운 네모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게임에서 예를 들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총알을 발사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분기 흐름을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이번 프레임에 눌렀냐 안 눌렀냐 그렇게 분기 흐름을 구성하면 스페이스바를 누른 프레임에만 내용물 문장을 실행하도록 어떤 문장들을 실행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괄호 안에다가 총알을 발사한다에 해당하는 코드를 넣어두면 됩니다. 일단 입력과 관련한 건 다음 예시에 살짝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른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지금 보면 파란색 네모 완전 지 맘대로 이전에 네모가 어디 있었는지 전혀 고려 안 하고 겹친다 하더라도 전혀 신경 안 쓰고 800 곱하기 600에서 자유롭게 지금 배치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목표가 지금 있는 네모 영역을 제외하고 겹치지 않는 다른 어딘가에 새로운 네모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가 여러분 목표라면 그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고려를 해야겠다라면 직접 코드로 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네모 하나 XY 좌표 후보를 일단은 뽑았어요. 주사위 굴려서. 그리고 이전에 뽑아놨었던 이미 화면에 보이고 있는 다른 네모들의 XY 좌표랑 비교를 해서 이게 지금 겹치는 좌표냐 그렇지 않은 좌표냐를 재야 되는 거예요. 마치 로또 번호 6개 여러분 공창컴 시간에 뽑아본 적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랑 비슷하게
임의의 숫자 뽑는 거는 자유롭게 시켜드리는데 그게 이전 숫자랑 똑같은 거냐 그렇지 않냐를 확인해야 된다라면 여러분이 조금 수학적인 느낌의 기하학적인 느낌의 수식들을 추가로 적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는 게 정말로 정말 중요하다라면 그냥 매번 단순하게 숫자 뽑는 게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궁금한 거. 네. 사각형 그려지는 거 투명도 지정 가능합니까? PNG 파일을 쓰면 가능해요. 저 코드 상에서 어떻게 뭐 이미지 객체 직접 들어가지고 바꿔가지고 아니, 그러지 마요. PNG를 쓰신 디자이너에게 맡기십시오. 가능은 할 건데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냥 실제 개발할 때 자바 그 이미지로 직접 들어가지고 바꾸고 해도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가능은 하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그러니까 투명도가 많이 중요한 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싹 하고 사라지게 만들고 싶다든가 할 때는 어쩌면 그림을 5장 깔았다 4장 깔았다 3장 깔았다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디자이너가 고생하기 힘들다라면 똑같은 색깔 좀 중첩해서 하면 막 물감처럼 짙은 색깔 나오는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50% 위에 50% 얹으면 75% 되는 거야. 네. 지금 하나만 생성하고 있잖아요. 그 두 개를 생성한 다음에 두 개 생성할 때는 안 겹치게 했습니다. 가능하죠. 일단 겹친다라는 게 뭘까요? 그치? 그게 뭐지? 어떻게 수식으로 적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아마 이거를 뭐 슈팅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싸우는 게임이라든가 할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건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요. 자,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XY 좌표 각각 두 세트를 지금 뽑은 거죠. 그랬을 때 이 두 세트가 서로 겹치는 이걸 갖고 네모 2개 만들면 겹치냐 안 겹치냐를 검사를 해야 된다 칩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겹친다라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건 확실히 겹치는 게 맞죠? 그죠? 일단 얘를 기준으로 두고 새로운 네모를 뽑는 상황을 놓고 봅시다. 새로운 네모를 이렇게 뽑으면 망하는 거죠. 근데 응. 제가 생각한 건 바둑판에 다른 칸에만 아, 그래요? 그러면 그 L4G 할 때랑 비슷하게 0, 1, 2, 3, 4, 5, 6, 7, 8, 0, 1, 2, 3, 4, 5, 6, 7, 8 해갖고 그 숫자를 뽑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50을 때리면 되겠죠. 예를 들어 네모 자체의 너비 높이가 50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0, 1, 2, 3, 4, 5, 6, 7, 8 좌표가 겹치냐 안 겹치냐를 검사를 해야겠죠. 걔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두 숫자가 다 같아야지만 동일한 셀이 될 테니까, 동일한 칸이 될 테니까 걔는 넣는 2번으로 커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조금만 더 진행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건 확실히 겹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랑 X좌표는 동일한데 Y좌표가 조금 더 커서 새로운 네모가 이렇게 잡힐 예정이다라면 얘는 더 이상 겹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비슷한 느낌으로 얘랑 Y좌표는 똑같은데 X좌표가 좀 더 크다라면 얘는 더 이상 겹치는 게 아니게 됩니다. 또는 얘보다는 X좌표가 작긴 하지만 이 정도에 위치하게 된다면 얘는 여전히 겹치는 게 맞아요. 일단 첫 번째로 겹친다라는 걸 검사할 때는 X축 측면에서랑 Y축 측면에서 둘 다 겹쳐야 됩니다. 오케이? 얘 같은 경우는 Y축 측면에서는 서로 겹치는 게 맞아요. 근데 X축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두 선이 수직선 위에 포개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네모는 저 네모랑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네모가 겹친다라는 건 위에 선을 놓고 봤을 때도 요만큼 겹치고 세로선을 놓고 봤을 때도 요만큼 겹치는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를 반반으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과연 이제 한 축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점이 두 개 생기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겹치냐를 검사를 할 수 있나를 이제 문제를 축약을 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선이에요. 선 위에 한 놈의 X좌표랑 너비는 이렇게 되고 다른 놈의 X좌표랑 너비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잡혀요. 이러면 이제 겹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네모의 x좌표 너비가 이렇게 된다면 얘는 안 겹치는 거고 얘는 여전히 겹치는 거고 얘는 이제 더 이상 겹치지 않는 거예요. x좌표만 살짝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걸 검사를 하려면 뭐를 재면 되는 걸까요? 일단 우리는 점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건 맞아요. 왼쪽 좌표는 우리가 이미 들고 있고 거기다가 너비 값을 더하면 오른쪽 점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요 기본 네모랑 다른 네모들이 겹치냐를 검사할 때는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이 네모의 왼쪽 라인이랑 다른 네모의 오른쪽 라인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이 네모의 왼쪽 라인보다 다른 네모의 오른쪽 라인이 더 왼쪽에 있다 라면 절대로 겹치지 않습니다. 또는 그 반대 방향을 놓고 보면 돼요. 또는 기준 네모의 오른쪽 라인이랑 다른 네모의 왼쪽 라인을 비교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각각의 축에 대해서 서로 나눠 가지고 두 개의 점에 대해서 조건식을 두 개를 중첩을 시키기만 하면, 그러니까 총 4번 숫자 비교를 하기만 하면 여러분 성공적으로 두 네모가 겹치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유사한 게 일단 루트에 어느 정도 들어있기는 해요. 그래서 자기 프로젝트에서 이걸 쓸 예정이다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그 정도까지 대충 퉁쳐놓고, 자, 프로그램 점 잡아 가셔서 모드를 2로 바꾸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키보드 입력, 버튼 입력과 관련한 여러분이 눈으로 구경할 수 있을 만한 예시를 하나 준비를 해놨어요. 컨트롤 F11 누르시면 지금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잘 보니까 위에 뭔가 파도가 치는 느낌으로 쭉쭉 한 번씩 훑어가는 것 같아요. 대충 세보니까 1초에 한 바퀴를 지금 돌고 있는 것 같고, 이 네모는 현재 총 60개를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버튼, 0번 버튼으로 마우스 주 클릭, 오른손잡이 버전은 왼쪽 클릭을 하면 0번 버튼을 누른 걸로 간주를 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0번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내가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이번 프레임에 눌렀음 해당하는 느낌으로 녹색으로 보여주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직전 1초 동안 그 프레임에 눌렀었나 안 눌렀었나 여부를 위에다가 일종의 이력을 보여주도록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자, 여러분 모니터로 보는 게 아마 좀 더 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열심히 클릭을 하면 대충 4-5 프레임 정도 녹색이었다가 다시 빨강색으로 돌아오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60분의 1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열심히 엄청나게 빠르게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 뛴다 하더라도 그게 딱 한 프레임만 눌렀다라는 게 보장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요건 지금 너무 빠르니까 요 프로그램 점 잡아 돌아가셔가지고 조금 느린 버전을 한번 써볼게요. 요 셋 중에 하나 주석을 풀어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6프레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초에 6번 입력을 체크를 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안 누르고 있고요. 이거 한 바퀴 도는데 이제 10초 걸리는 거죠. 여러분이 마우스 클릭을 했다가 말았다 해보시면, 자, 지금 이 커다란 네모를 한번 잘 보세요. 한번 띄워볼게요. 눌러볼게요. 띄고 누르고 띄고 하면 지금 보면 이 네모가 녹색 빨강색이 아니라 짙은 녹색, 짙은 빨강색으로 총 4가지 경우의 수를 지금 보이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눌러볼게요. 누르면 한 프레임은 짙은 녹색이고 그 뒤로는 계속 녹색입니다. 띄면 한 프레임은 짙은 빨강색이고 계속 빨강색으로 진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방금 전 네모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화면에 네모 새로 배치하는 예시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그 프레임마다 하나씩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딱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누른 그 프레임에만 딱 하나를 생성하도록
코드가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게임에서 그런 식으로 입력을 처리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힘을 모은다든가 게이지를 채운다든가 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될 수도 있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뗄 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떼는 순간 활 시위에서 손을 놔서 활을 발사를 시작한다든가 할 수도 있고 떼고 있는 동안에는 특별한 코드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느낌의 코드를 실행하거나 하는 것 역시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버튼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 친구가 지금 계속 떼고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방금 눌렀냐 아니면 누르고 있냐 아니면 방금 뗐나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에 따라서 그때그때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한 분기 흐름을 어떻게 구성하면 되냐 조건식을 어떻게 적으면 되냐가 이 두 번째 예시에 적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럭저럭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짙은 녹색, 짙은 빨강색 그런 거 필요하다. 그러면 RGB 값 적당히 상상해서 레드, 그린, 블루 숫자 집어넣어서 이렇게 컬러 인스턴스 만들어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시면 자, 어떤 버튼, 지금 같은 경우는 0번 버튼이에요. 0번 버튼에 대해서 이번 프레임에 지금 그 버튼이 눌려 있냐 그렇지 않냐 단순하게 재고 싶을 때는 is pressed를 쓰면 됩니다. 이게 false면 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번 프레임에는 안 누르고 있는 게 is pressed가 false일 때입니다. 반면 이제 이전까지는 안 눌렀는데 이번에 누르기 시작했다면 방금 그러니까 이번 프레임 이번 6분의 1초 이번 60분의 1초 안에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에 손을 딱 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만 뭔가 특별한 코드를 실행하고 싶다라면 이런 느낌의 메소드 출식을 적으시면 됩니다. is pressed now가 true면 이전까지는 안 눌렀다가 이번에 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 프레임에 누르기 시작했다면 짙은 녹색, 그렇지 않고 꾹 누르고 있는 상태라면 그냥 녹색, 밝은 녹색. 그 다음에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떼고 있다면 이번 프레임에 딱 뗀 거였다면 짙은 빨강색, 그렇지 않다면 그냥 빨간색과 같이 해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is released now라는 메서드도 제공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is pressed가 true였다가 이번 프레임에 딱 false가 됐을 때 그게 맞다면 저 메서드는 true를 리턴해 드릴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입력에 대해서 분기 흐름 구성할 때 어떤 하나의 버튼에 대해서 그 친구는 잘게 갈라서 구분하면 4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계속 떼고 있냐? 계속 누르고 있냐? 아니면 이번에 딱 눌렀냐? 이번에 딱 손을 뗐나? 그 4가지 중에 하나. 여러분 게임 구성할 때 사용자 입력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스타일에 따라서 서로 다른 조건식을 지정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예시들 살펴보면 각각에 대해서 어떤 조건식을 적어서 입력을 처리를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예시 1번 같은 경우는 is pressed now를 써서 스페이스바를 누른 그 프레임에만 새로운 네모 딱 하나 보여주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있는 동안 아니면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뗀 프레임 또는 스페이스바에 아예 손 안 대고 있는 프레임 등등에는 아무 작업도 하지 않도록 만들어둔 셈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코드는 특별할 거 없고 여기는 지금 배열이라는 친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작은 네모 항상 60개 딱 만들어 놓고 항상 60개를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개수가 고정돼 있다라는 상황이면 어레이 리스트 쓰지 않고 이런 느낌으로 배열 선언을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대괄호 연산자를 쓰실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일단 봐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입력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까 물어본 친구 답변이 되셨습니까? 자바 지원 안 할걸? 하려고 노력해 봤거든요. 일단 360 패드는 안 됐었어요. 윈도우에서 360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야.
자, 다른 궁금한 거 있습니까? 텍스트 박스에서 배경 어떻게 안 나오게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그거 될까? 아마 칼라에 점 찍으면 투명이라 적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그거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커버에서 컬러가 널로 바꿔봤는데 검은색으로 나와가지고. 아니 널로 하면 안 되고 점 찍으면 트랜스파렌트인가 있을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어쩌면 궁금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게임은 컨트롤 F11 누르면 바로 게임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인트로에 해당하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껍데기에 해당하는 화면 보여주고 엔터키 누르면 시작해요. 같은 식으로 해서 엔터키 누르면 그 다음엔 또 게임 방법 그림 하나 보여주고 거기서 한 번 더 엔터키를 또 눌러야 본격적으로 게임의 본론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할 예정이다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업데이트 메서드 내용물 하나만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일종의 게임 실행 흐름의 단계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년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프레임에는 지금 시작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프레임일 수도 있어요. 그때 해야 될 일은 엔터키를 치면 이제 게임 방법을 화면에 보여주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게임 방법 보여주고 있는 프레임에 엔터키를 누르면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게임 진행 중에는 원래 코드 그대로 실행하면 될 거고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 L4G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L4G에서는 여러분이 메서드 정의를 5개를 적어놨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플레이어의 상태에 따라서 그 5개 중에 하나 내지는 2개를 호출을 해드렸습니다. 매턴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생존자 무브가 호출됐다라는 건 내가 지금 생존자인 거니까 생존자일 때 해야 될 일만 내용물만 채워두기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 거냐 그것만 딱 정해서 리턴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메서드 정의를 5개가 아니라 딱 하나만 여러분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시작 화면 서비스하는 타이밍일 수 있고 어쩔 때는 게임 본론을 실행하는 타이밍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은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서로 다른 코드, 그때그때마다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선 분기 흐름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프레임이 시작 화면을 보여주는 프레임이냐 아니면 게임 본론 코드를 실행해야 되는 프레임이냐에 대한 조건식으로 우리가 적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맞죠? 자, 코드를 대충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여러분 따라 하셔도 되고 그냥 관람만 하셔도 됩니다. 새로운 프레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주석 한번 쳐볼게요.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작업을 해야 된다 칩시다. 오케이? 지금은 서로 다른 작업을 그냥 간단하게 화면에 색깔을 칠하는 걸로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미지스 크리에이트 템프 이미지 칼라 한 다음에 레드 이거 복붙해서 레드랑 그린이랑 블루로 구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걸 전체 화면을 써서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 필드 하나 선언해 놓고 이 친구의 이미지 필드 값을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bj는 new 한 다음에 드롭을 오브젝트 하고 0,0에 0,0에 그냥 귀찮으니까 800, 600 그대로 때려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미지스 get 이미지 처음에는 레드 시작 화면은 빨간 화면입니다. 빨간 화면을 보여주는 걸로 스타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OBJ를 이제 매 프레임마다 그려주기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뭐 맨날 적는 하고 OBJ를 그린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업데이트만 고치면 되는데 일단 엔터키 칠 때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바인드 키 그래서 엔터키를 0번 버튼으로 바인드까지 해놨어요. 자, 그럼 이제 엔터키 칠 때마다 빨간 화면에서 녹색 화면 넘어가고 녹색 화면에서 파란 화면 넘어갈 거예요. 네, 그거 각각을 분기 흐름을 써서 구성을 한다 칩시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일단 지금 프로그램.자바까지 한번 구성을 해보고 올게요. 모드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하고 얘 복사해서 들고 와서 고쳐서 써먹어 볼게요. 타이틀 필요 없고 그래서 샘플 프레임이죠. 자, 어이구 미안해요. 어디 보자. 떼시. 하면 처음에 새빨간 화면 아이고 새빨간 화면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업데이트 내용물을 구성을 안 해서 항상 빨간 화면일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자, 지금 빨간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면 엔터키를 치면 녹색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한다와 같이 시작 화면에 대한 별도의 처리를 하고 싶다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일단 요거 업데이트 첫 줄에는 요거 일단 적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시작하면 보여주는 프레임이라면 해갖고 분기 흐름을 이제 구성해야 되는데 이 조건식으로 과연 뭘 집어넣을 수 있냐? 자, 지금이 시작 화면을 보여주는 단계일 때만 계산 결과값이 true가 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게임을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데이터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팀에서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대충 위에다가 그냥 인트 형식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인트 형식 non-static 필드 하나 잡아둡시다. 뭐 이름은 state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주석을 미리 달아두는 거예요. 0이면은 시작 단계, 1이면은 게임 진행 단계, 2면은 결과 확인 단계와 같이. 그러면 처음에 0 담고 스타트 하면 되겠죠?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시작 단계일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인트 값 하나를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얘가 0이면 이번 프레임은 시작 단계, 그러니까 시작 화면 빨간 화면을 보여줘야 되는 프레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스테이트가 0인데 사용자가 엔터키를 누르면 다음 프레임부터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녹색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와 같이 데이터 하나만 구성하면 그쪽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조건식을 단순히 스테이트가 0이면 자, 이때 해야 되는 일은 입력을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inputs, buttons, 0에 isPressed 나오고 하면 되겠죠. 이번에 엔터키를 눌렀다면 이제 다음 프레임부터는 게임을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게임 진행을 준비하기 위한 코드를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이미지는 이것만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 코드에서는 다른 일도 해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시작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터키를 누르면 일단 이걸 해야 돼요. 엔터키를 누르든 누르지 않든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품은 위에나 아래에다 적으시면 될 거고 엔터키를 안 누르고 있을 때만 뭔가 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선 당연히 여기다 else 부분을 붙이던가 해서 분기 흐름을 구성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복붙을 해서 여기서 한 단계를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요거까지 하고 이제 다음 프레임부터는 게임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스테이트는 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플레이어가 지금 생존자였다가 뭔가 하면 다음번에는 스테이트가 시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L4G에서는 강의실이 그걸 자동으로 여러분의 스테이트를 바꿔줬다면 여러분의 게임에서는 그걸 수동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존자랑 감염체랑 같은 칸에 서 있으면 생존자의 상태가 바뀌듯이 내 지금 시작화면 보여주고 있는데 사용자가 엔터키를 눌러버렸다면 나는 더 이상 그 상태가 아닌 다음 상태로 전이가 되는 겁니다. 에 해당하는 는수식을 여러분이 직접 적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적고 이제 게임 진행하는 프레임이라면 아마 else를 붙여놓고 쓰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코드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린이 아니라 블루로 바꾸도록, 그 다음에 결과 확인 상태로 넘어가도록. 그래서 요거 이제 복붙해서 결과 보여주는 프레임에서도 이번 스테이트가 2고 엔터키를 눌렀다면 다시 시작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또는 다시 게임을 진행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그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 여러분이 자유롭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적고 실행하면 이제 엔터키 치면 녹색 되고, 엔터키 또 치면 파란색 되고, 엔터키 칠 때마다 결과 확인, 다시 게임 진행, 결과 확인, 다시 게임 진행 등등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게임은 이제 게임 진행한다, 그냥 녹색을 보여준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작업을 해야 되긴 할 텐데, 그렇긴 하지만 그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분기 흐름, 서로 중괄호를 어떻게 다르게 묶을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봤던 느낌대로 그냥 인트 필드 하나 잡아놓고 걔 각각 숫자 뭐냐에 따라 무슨 의미냐 주석 하나 달아놓고 그걸 참고해 가면서 여러분이 서로 다른 중괄호 안에 서로 다른 내용으로 우겨넣기만 하면 게임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L4G랑 다르게 얘가 지금 0이었지만 다음 턴부터는 시체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 등등일 때를 반영하기 위한 는수식을 여러분이 직접 적어야 된다는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살짝 주의하시면 게임의 전반적인 흐름 자연스럽게 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당연히 안 괜찮겠죠. 기본적인 방법이니까 지금 시점에 살짝 연습해 두고 가시면 다른 수업에서도 써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엔간하면 여러분 순차 분기 반복밖에 못 써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분기 흐름, 어떻게 반복 흐름 구성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조바심이 들기 시작하면 걔는 엔간하면 if문 while문을 추가한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대부분 상황에서 그런 나의 당혹감을 타개할 수 있는 수단은 코드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값을 담기 위한, 새로운 의미를 갖는, 조금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갖는 값을 담기 위한 필드 선언 위에 적어두고 적절한 는 수식을 지금 구성해둔 코드 중간중간에 살짝 집어넣는 것만으로 훨씬 더 유연하게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막 메모리 막 엄청 많이 쓴다 그래서 막 버벅거리고 그러지 않을 거니까 그쪽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응용을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마리오 같은 거 보면 동전 있잖아요. 동전 그림. 동전 그림이 이제 그냥 가만히 동전 모양 하나만 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뱅글뱅글 돈다든가 색깔이 바뀐다든가 하는 식으로 맵 프레임이 진행될 때마다 그 동전에 해당하는 그림이 바뀌죠. 자, 그런 거를 구성할 때도 여러분 여기서 본 거랑 비슷한 느낌의 어프로치를 쓰실 수가 있어요. 접근 방식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동전은 몇 번째 그림을 보여주고 있냐, 맵 프레임마다 아까 전까지 0번 그림을 보여줬다면 이번엔 1번 그림 보여준다, 2번 그림 보여준다와 같이 적용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동전 인스턴스에 대해서 그 0, 1, 2, 3, 4 숫자를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non-static 필드 하나만 잡아두면 되겠죠. 요거는 예시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클래스 뭐 코인이라 합시다. 그래서 그 우리 튜토리얼에 있는 거 긁어서 쓰시면 여러분도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하면 되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새로 추가할 만한 거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 우리 일반적으로 뭐
공을 그린다, 여러분 캐릭터를 그린다 할 때는 이미지 필드에 담겨 있는 그 그림을 그냥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동전을 그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짝 새로운 코드를 가미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건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동전들만 그리는 방식을 살짝 개선을 하고 싶다.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면 이렇게 클래스 정의를 적어 놓고 요 위에 첫 줄 적당히 잘 적어둔 다음에 적당히 요 중괄호 안에 적당한 곳에다가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시면 드로우 G 친구가 있을 겁니다. 이 친구를 눌러서 엔터 키를 쳐주시면 메서드 정의 하나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if state가 0이면 이 코인의 이미지는 images.getImage 코인 0 같은 느낌으로 매번 드로우를 호출 받을 때마다 지가 알아서 이미지를 바꾸도록 뭐 45, 90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마지막에 바꾸고 원래 작업을 수행한다와 같이 코드를 적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두고 매번 드로우 할 때마다 스테이트는 1씩 더하고 스테이트가 만약에 지금 0, 1, 2니까 3이면 0으로 만드는 %는 연산자까지 써서 스테이트 값이 몇 프레임마다 0, 1, 2, 0, 1, 2가 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겠죠. 자, 요거에 해당하는 내용은 지금 두 번째 예시에 있으니까 두 번째 예시는 지금 원래 버전대로라면 1초마다 한 주기를 갖도록 약간의 애니메이션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동작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요거랑 유사한 코드가 거기에 적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각각의 코인에 대해서 코인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애는 45도, 어떤 애는 90도, 어떤 애는 125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면 걔에 대해서 난 스태틱 필드 하나 잡아두고 그거가 0이면 0도, 1이면 45도, 2면 90도 서로 다른 그림을 보여주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가능해요. 범위가 작아지긴 했지만 방금 전이랑 똑같은 분기 흐름이랑 추가적인 데이터를 쓴 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황에서 여러분 인트 새로운 데이터 이름 선언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물리적인, 좀 더 자연스러운 무빙이라든가 해야 된다. 그때는 이제 더블 형식을 쓰던가 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일반적인 숫자 하나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필드 선언하는 거 선에서 여러분의 엔간한 복잡한 게임 다루기 위한 데이터 흐름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일단 엔간하면 대부분 팀에서 쓸만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설명을 한 셈입니다. 자, 딴 것도 궁금한 거 있다. 우리 팀 이거 네. 게리미지에서 네. 이미지를 찾는 그 검색하는 입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있으면 레코드가 나온다. 그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너무 많이 나오면 뭐 너무 많이 넣으면 뭐? 그러니까 이게 문자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퍼포먼스가 아니니까 저거 그냥 막 써도 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막 써도 돼요. 막 100만 장 넣을 거 아니잖아요. 뭐 만장? 일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디자이너가 뒤질라고 할걸? 만장 그려줘 하면. 자, 다른 궁금한 거 있습니까? 자, 이제 개발자 친구들은 일단은 우리 중에 가장 이클립스 잘 다루고 자바 코드 가장 열심히 짤 친구가 개발자가 됐는데 여러분 게임에서 소위 말하는 피지컬 게임이라든가 사용자가 눈으로 보고 미묘한 차이를 캐치를 해서 적당한 타이밍에 버튼을 눌러야 높은 점수를 받거나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거나 와 같은 느낌으로 동작하는 게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수식을 적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말하는 복잡한 수식은 그 막 순차분기 반복이 복잡하다, 뭐 필드를 4-5개 막 꺼내와서 평균을 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수학적인 조금 물리적인 느낌의 복잡함이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화학식 같은 거 적을 건 아니니까 대부분 물리선에서 커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팀원들 중에 그나마 우리 수능 볼 때 물리 점수가 가장 높았던 과탐을 보나?
요즘은 모니까 통합이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런 뭐 뉴턴 아저씨랑 친하다든가 케플러 아저씨랑 친하다든가 그런 친구가 약간은 도움을 줘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정 모르겠다라면 거기서는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까지 일단 썰 풀어놓고 지금 12분이니까 잠깐 제가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은 16시 12분이니까 쿨하게 30분에 재개를 하는 걸로 할게요.